네, 도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전부 다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걸 많이 실어놨던데요. 아쉬운 것은 왜 우리 땅에 이루어진 한반도의 문제에 우리 대통령이 끼이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 연평 해전이 있었던 날, 기념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연평 해전 관련해서 추모식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 해군 사령관께 2002년도 6월 29일이면은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이 있었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을 텐데 왜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해군 사령관께서는 북한은 한 손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또 나머지 한 손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나왔던 내용을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을 사진 촬영과 무자비한 독재자와의 러브레터 교환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대신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에 DMZ에서 만난 이 회담이 더 이상 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으로부터 주요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대한민국만 소외되어 있어 우리 외교 역량에 적신호가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동북아 전략을 논의해오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2017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 미국, 일본, 인도 이 3국으로 구성된 신동북아 회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회의에서는 인도가 한국을 밀어내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화에도 끼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외교가 실종된 거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G20 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외교적 노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사카 G20에서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커녕 약식 만남조차 갖지 못하면서 무능한 외교력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전보장 우호국
이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27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을 안전보장 우호국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독점 공급하는 IT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 공급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외교 마찰로 시작된 문제가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협박하는데도 이 무능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철저히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깜짝 만남을 성사시키고, 트럼프 역시 미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 전략 역시 더 이상은 미국, 북한 간의 중재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